네,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줌입니다. 네, 요즘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대표 AI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유용한 ETF를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정유경 매니저님하고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정유경입니다. 네, 요즘 AI 관련해서 좀 의구심이 이제 좀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AI 트렌드,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간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 대선을 좀 앞두고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던 AI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출렁이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AI 산업의 성장성, AI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네, 최근 2분기 실적에서도 AI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서 좀 주가 향방이 갈렸었고요. 그리고 또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8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이 AI 관련해서 불안감이 충분히 증폭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을 약간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AI 관련된 희망을 좀 놓아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변동성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의 변동성을 좀 크게 몇 가지 이유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다들 아시고 계시는 미국 정치적인 이슈, 대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고용과 실업 관련해서 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물론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미국 기업들이 높아진 시장의 실적 기대감에 충족시켜주지 못한 탓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업별로 AI 관련 전망이 좀 다르게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AI 산업의 연속성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AI 산업에서 누가 위너가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또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AI 산업 자체를 짧은 호흡이 아니라 좀 긴 호흡에서 바라본다면 AI 산업 자체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구간 중에 잠깐 생긴 진통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종의 간절기 같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AI 산업 자체가 다운 사이클에 좀 들어갔다면 AI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기업들이 없었어야 되겠죠.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AI가 돈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자본 지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쓴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네.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시장조사 업체인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의 자본 지출이 24년 2분기 기준으로 164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클라우드랑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구글 역시 클라우드랑 AI 관련 비용에 계속해서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하는 추세가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자본 지출을 늘리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실적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자본 지출과 수익성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본 지출을 늘려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의 방향성을 좀 찾아보면 AI 발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AI 산업 발전에서 누가 큰 파일을 좀 가져갈 것이냐 이런 포인트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좀 쏠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흔들린 이후에도 계속 빅테크가 그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중소형 기업들이 좀 나타나서 그 경쟁에 좀 참여할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건 AI 산업의 자체의 좀 특징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AI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질의 데이터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심도 높은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AI의 학습부터 추론까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AI의 학습부터 추론까지를 시킬 수 있는 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은 또 빅테크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바로 미국 빅테크 기업, AI 빅테크 기업들일 텐데요. 그래서 대규모 언어 기반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데이터 처리가 급증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AI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도 그에 맞춰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최근 전 세계 데이터 규모는 두세 배씩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비용 급증으로 어쩔 수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저희한테 친근한 예를 들면 챗 GPT를 구동하는 GPT-4 같은 경우에는 하루 운영비에만 약 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비용을 빅테크 기업 이외에는 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도 느껴지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격 측면을 좀 들여다보면 AI 서버의 비용은 일반 서버 비용의 한 7배에 달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서버뿐만 아니라 당연히 오픈 AI 엔지니어들의 몸값도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겠네요. 네, 미국 AI 엔지니어들의 평균 급여는 미국 평균 급여의 약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그렇게 AI 네. 선호하는군요. 네, 그래서 AI 산업이 말 그대로 돈이 있어야 돈이 벌리는 그런 산업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본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매그니피컨트 7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진짜 시장에 AI와 관련된 빅테크 ETF들이 정말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상품, 상장하는 상품도 함께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ETF입니다. 일단 이 ETF는 상장명에서 파악하실 수 있듯이 우선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AI 기술의 시작점이자 AI 기술 관련 수혜들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AI 빅테크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거기에 대해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을 더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AI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담고 있고 왜 그 종목을 ETF에 넣었는지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ETF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제가 앞서 계속 좀 강조드렸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그런 것에 헤게모니를 가진 기업들을 좀 선별했는데요. 조금 더 각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처음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겠죠.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플랫폼 기업들. 맞아요. 네. 이용자 수가 좀 급증하다 보니까 그 이용자 수에 비례해서 데이터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네. 이러한 문구에 저희가 클릭이나 스와이핑을 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유저들을 상대로 AI 라벨링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끔 보이는 숫자와 글자들도 써주세요라는 나타나는 화면도 역시 언어 해석 데이터를 가져가는 걸로, 그것도 무료로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플랫폼 기업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한테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료 데이터란 유저가 많을수록 좀 늘어나는데요. 여기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이길 기업은 솔직히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을 좀 AI 데이터의 지배자라고도 좀 많이 부르는데 저희는 이런 시장 지배력을 가진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갖추었다면 이런 데이터를 손상 없이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이 AI 데이터 산업에서 핵심 산업으로 좀 부상을 했습니다. AI 관련 클라우드 체계를 파스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시장은 27년도까지 연평균 50% 정도 성장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이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단계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단계는 어떤 기업들의 임무일까요? 여기가 바로 반도체 기업들의 임무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누구보다 더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어떠한 GPU보다도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웰스파고에 따르면 23년 매출액 기준으로 전 세계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9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췄습니다. 독점이네요. 네, 이게 진짜 대단한 수치인데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관은 엔비디아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GPU 산업에서 좀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역사가 좀 오래됐죠. AMD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U를 만들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모두들 아시는 TSMC가 좀 독보적이고요. 또 고성능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세한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ASML이 독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은 최근 AI 탑 5에 이름을 올린 기업인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맞춤형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AI용 반도체들의 네트워킹을 좀 강화해서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은 플랫폼, 클라우드, 그리고 반도체까지 AI 관련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들을 담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정말 다양한 AI 관련 ETF들이 있는데요. 고민하실 때 저희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ETF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AI 기업들에 대한 이제 관심은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ETF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ETF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추종하면서 그 해당 산업에 대해서 이제 통찰력도 좀 가질 수 있는 이 계기로 삼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